안녕하십니까. 증시학대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분이 오셨습니다. 때를 기다렸고요. 때가 왔기 때문에 다시 모셨습니다. IT의 신 이용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출간하시고 딱 저희가 출간 시점 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저희가 극찬을 했죠. 네. 많은 분들이 책을 구매하셨던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그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 투자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랬으면 그때 진짜 완전 네. 원더풀한 포인트였어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요즘 네. 굉장히 많이 바쁘시죠? 네, 한동안 많이 바빴는데 또 약간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그때 저희가 모셨을 때는 사실 네. 다른 데서 잘 채널에서 안 모셔던. 아,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때가 왔다라고 모셨는데 네. 저희 나간 이후로 막 온갖 군데 그냥 안 나오는 맞아요. 채널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맞아요. 나오셨는데 다시 이제 좀 꺾였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이거. 포인트입니다. 네,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잘 들으셨죠? 네. 저희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네. 2분기 실적 안 좋을 걸로 예상하고 3분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도 2분기가 제일 최악일 것 같아요. 3분기는 조금 2분기보다는 좋아질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이 영상이 언제쯤 나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8월 한 중순 한 말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특히나 반도체 쪽은. 왜요? 네. 필드로 보면 그 바텀 아웃 했다고 네, 거의 바닥은 찍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산해야 되잖아요. 이제 낸드 쪽은 추가 감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더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뭐 이게 재고가 더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공급업체들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 같고요. 그하고 별개로 오늘 나온 뉴스에서 보면 역대급 R&D 투자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올해 어디 가요? 반도체 전체 총액 삼성 하이닉스는 아니잖아요. 다 합쳐서 올해 R&D 반도체 R&D 총액이 122조 원으로요. 전년 대비해서 늘었어요. 역대급으로 늘었고 삼성도 상반기 R&D 투자한 것만 25조가 넘거든요. 그 중에 23조가 반도체 쪽이고요. 그럼 메모리 쪽 R&D가 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장비가 늘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 파운드리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네. 이런 쪽으로 투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양산 물량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AI 혁명이잖아요. AI 혁명의 가장 큰 이번 사이클의 특징적인 부분은 후공정 쪽으로 사이클이 굉장히 집중됐다라는 거고, 네. 그거는 뭐 후공정 전반이 아니라 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아주 이 제한된 영역에서만 집중된 거고요. 네. 지금 최근에 TSMC, 최근에 코워스,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는 2.5D 구조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월 1만 7천 장 정도 캐파가 있는데 이걸 네. 5만 장까지 늘려야 돼요. 최근에 네. AMD 리사수 CEO가 TSMC 넘어가서 그 캐파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이게 기존 엔비디아하고 다른 고객사들도 막 번호표 뽑고 있기 때문에 네. 1번 고객이 애플이고 2번 고객이 현재 분위기면 엔비디아예요. 그렇죠. 네. 네. 뭐 AMD는 한 3번쯤 되겠어요. 이제 동네 바보형 인텔도 들었잖아요. 그 동네 바보형이 물량이 많아요.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메테오 레이크부터 이제 그 칩 블록을 TSMC 저기 4나노 공정 쓰죠. 네. 그리고 그 인텔도 지금 GPU 쪽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아크라는 브랜드인데 폰테베키오가 아니고 이 GPU 그 브랜드 중에서 아크라는 브랜드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제품명이 폰테베키오구나. 그 1세대가 알케미스트. 네, 예, 저도 헷갈리는데 예. 2세대가 배틀메이즈라는 이제 제품이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GPU 라인업을 이제 여기도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GPU 쪽은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AMD도 들어오고 있고 인텔도 여기 뻔히 시장이 보이니까 네네. 이제 GPU 이제 칩 쪽을 이제 강화하고 있는 거고 네. 네, 이제 CPU 쪽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CPU 안에 내장 GPU가 있어요. 네네. 그 내장 GPU가 있고 외장 GPU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다 외장 GPU. GPU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외장 GPU 쪽은 엔비디아가 거의 70~80% 장악하고 있는 거고 네. 의외로 내장 GPU는 인텔이 네. 왜냐면 끼워서 같이 CPU 네. 같이 끼워서 팔기 때문에 예. 네, 인텔이 제일 많이 합니다. 내장 네. GPU는. 사실은 그 언어라는 것 때문에 쿠다 생태계로 인해서 네네. 엔비디아 외장 CPU의 경우 이미 이제 빨리 생성형 AI를 성장시키고자 하면 네네. 다른 대안이 없다. 네네. 누구나 엔지니어도 구하기 쉽고 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쿠다 생태계를 구축해 놓은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구조
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AMD라든가 네. 인텔이 자기네 GPU를 가지고 그 공간을 파고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미들웨어를 하는 업체들이 중요한데요. 네. 요거는 이제 뭐 엔지니어 생태계 쪽 이야기인데 이거를 컴파일이라고 해서 쿠다를 이렇게 이제 다른 언어로 전환해주는 그런 네.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컴파일을 누가 해주냐면 구글의 텐서플로우나 이제 그 메타의 파이토치 같은 데서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듯이 이렇게 쓸 수 있게 네네. 다른 그 칩으로도 쓸 수 있게 이렇게 컴파일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런 쪽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되게 급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우리는 AI 혁명이 지나가고 몇 년 지나면 결국 두세 개 업체가 독점할 거라는 걸 알잖아요. 네네. 우리 옛날에 뭐 인터넷 시대에 수많은 검색 엔진들이 결국은 몇 개로 네, 줄어들고 그걸로 왔습니다. 통합됐죠, 거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 시대에서도 결국 막 난리바다가 뭐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OS도 결국 몇몇 업체로 압축이 되잖아요. 네. AI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뭔가 자기들이 치고 나가지 못하면 여기 두세 개 안에 못 들어가면 그냥 서브 플랫폼이 돼야 돼요. AI에서. 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해야 되거든요. 파운데이션을 못하고. 그러면 이제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죠. 네. 이 AI 혁명에서 뒤처진.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없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그 엔비디아의 칩을 지금 주문하면 그 인도받는 시점에 40주가 걸려요. 네. 지금 주문하면 40주 걸리거든요. 그러면 너무 늦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너무 급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AMD나 AMD MI300이나 뭐 이런 것들 가져와서 뭔가 좀 하려는 니즈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실은 이거 생성시키는데 한 1년, 2년 걸릴 테니 생성형 AI가 네네. 이렇게 글로다가 지가 대답하는 수준까지 올려주려면 학습을 시켜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학습을 시키려면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네. 근데 이게 지금 급하다 보니 뭐 다른 거 뭐 싼 거 따질 때가 아니라 제일 그 빠른 생태계 이미 구축된 생태계에서 기술자도 많고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엔비디아 거를 써야 돼 빠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어. 칩이 없어요. 다 똑같은 입장이야. 그래서 안 줘. 그러면 사실상 번역을 한번 돌려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빨리 하드웨어 칩을 줄 수 있는 AMD나 인텔로 넘어갈 수도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인텔은 거의 생각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냥 이제 그 AI 쪽에서는 MI300 같은 경우, MI300X나 이런 것들은 조금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리사스가 나와서 실적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죠. GPU가 엔비디아에 보다 성능이 1.6배인가 1.3배인가 그렇죠. A100보다는 이제 그 정도 성능이 나오고 H100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막 자기가 최고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런데 이제 뭐 GPU 자체의 어떤 성능 비교보다는 우리는 HBM 더 많이 쓸 수 있다 이걸 자랑했습니다. HBM을 엄청 많이 달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A100이나 H100 같은 경우는 40기가하고 80기가 캐시 메모리로 딱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 정도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써야 되는 건데 사실 그 엔비디아가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더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AMD의 주장이죠. 자기네가 더 많은 HBM을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다. 붙일 수 있으니 우리가 사실상 그 뭐랄까 밴드 차로가 훨씬 더 높아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훨씬 더 빠르게 해줄 거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을 빨리 해줄 거니까 우리께 더 좋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HBM이 나옵니다. HBM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은 아마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HBM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주 쉽게 제가 요즘에 여러 방송 다니면서 쉽게 설명을 GPU라는 게 연구소라고 할게요. 이제 그 연구소라고 요즘 직주 근접이 중요하잖아요. 그 연구소 옆에 사원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원 아파트라고 해도 되고 여기 뭐 데이터 저장소라고 해도 되고 디램 아파트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이제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구소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연구소에 있는 애들이 너무 일을 잘해서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연구소 일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병목이 생겨요. 이제 그래서 이 그 데이터 저장소를 늘리는 거죠. 3차원으로 그냥 수직으로 쌓아서 이제 한꺼번에 쫙 밀어낼 수 있게 고속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서 이제 바로 옆에 딱 붙여놓은 거죠. 그게 이제 HBM입니다. 사실상 D램을 여러 개로 얹혀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단층 요를 그냥 이제 연결해서 근데 약간 뭐 아파트라고 하면
한 번에 지으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칩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서 TSV라는 실리콘 관통 전극으로 뚫고 아주 미세한 홀이에요. 그게 뭐 한 1마이크로미터 수준 이하거든요. 거기에다 구리를 채워서 이제 구리가 전자가 다니는 고속 엘리베이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최고층 디램 아파트는 12층짜리가 12개의 디램을 섞는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나중에 이제 그 저희 채널에 또 이 디램 얘기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꽂을 공간이 없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디램을. 네. 아무리 좋은 디램을 꼽아도 뭐 예를 들어 4개까지밖에 못 꼽으면 그 GPU가 할 일을 다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리고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전력 소모가 많죠. 이동은 전자가 많이 이동할수록 전력 소모가 많아지고 발열도 많아지니까.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이 적층할 수 있는 애들이 없었다는 거. 네. 하이닉스만 먼저 하고 있었다는 거. 그제 뭐 HBM이라는 게 4세대 제품이 있어요. 원래 2008년도에 AMD가 1세대 제품에 대한 컨셉만 줬고 이제 1세대가 HBM, 2세대가 HBM2, 3세대가 HBM2E라는 거예요. E는 이제 익스텐디드라는 모델이고요. 지금 이제 3세대까지는 삼성전자고 마이크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세대 제품은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갑자기 그 사장님 나오셔서 실적 발표 때 AI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다. 맞아요. 근데 아니 실적은 아주 마이너스인데 왜 살아났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원래 2분기 SK 하이닉스 가이던스가요. 원래는 적자가 한 3조 5천억 이상 나오는 걸로 가이던스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한 7천억 정도가 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조 8,800억 정도의 적자가 났거든요. 그 적자를 줄이는데 상당 부분이 HBM 쪽 역할을 한 거예요. 야, 근데 그 사실은 디램하고 보면 개수가 그렇게 많이 안 팔렸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마진이나 이런 게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마진은 엄청 높은데요. 수율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추정해 본 거로는 이익률이 한 2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수율이 더 잘 나오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HBM은요 주문형이라서 1년 동안 고정이에요. 네네네. 1년 계약 받을 게 1년 동안 물량이 정해져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스페셜티 제품이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수율 잘 나오면 다 하이닉스가 먹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12개를 이렇게 수직해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칩도 워낙 얇게 갈아가지고요. 이게 거의 뭐 종이처럼 얇아요. 그래서 붙이면서 이게 구겨지거든요. 그게 워페이지라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기판인 웨이퍼를 갈아가지고 너무 얇게 만들어서 맞습니다. 맞아. 수직으로 많이 쌓으려면은 두꺼우면 안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충고가 높으면은 매총 못 쌓고 끝나는 거니까 충고를 낮게 하려면 그 기반인 그 실리콘 웨이퍼를 더 얇게 갈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5D잖아요. GPU가 있고 옆에 이제 HBM이 있는데 GPU보다 높으면 안 돼요. 그런데 층수는 늘려야 되죠. 그러면 칩 하나하나가 기존의 8층짜리보다 12층은 더 얇아져야 돼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디스코라는 회사가 논한 겁니다. 왜요? 그 백그라인드니까 웨이퍼 갈아내는 거. 기존에 만약에 이게 뭐 한 웨이퍼 두께가 뭐 100마이크로미터였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한 30마이크로미터 수준 얇게 갈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 웨이퍼를 얇게 시작하면 좋을 텐데 그거는 또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이게 거의 비스켓처럼 살짝만 건드려도 깨져요. 야, 그러면 그건 사실은 서버용 외에는 쓰기가 많이 힘들겠다, 그죠? 그렇죠. 지금은 뭐 슈퍼컴퓨터 수요만 해도 워낙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뭐 전체 서버에서 뭐 AI 저 슈퍼컴퓨터 비중이 2%가 안 되거든요. 2%가 안 되고 지금 AI 쪽 그 AI 비중이 전체 서버에서 10%가 안 됩니다. 한 7%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PC 시대가 왔고 모바일 시대가 왔고 서버 시대가 왔고 그다음에 AI 시대가 왔다. 각각 모두 반도체를 써야 되고 우리 디램 메모리를 다 써야 되는데 뭐 약간씩 갉아먹을 거다. 전 세대 거를 갉아먹는데 뭐 AI로 해서 서버 시장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으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병렬적으로 존재하니까 늘어날 거다라고까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규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훨씬 더 크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AI의 규모가 기존의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모바일이 제일 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파생된 데이터 센터고. 그렇죠. 뭐 그냥 디램 수요만 놓고 보면 한
42% 정도가 이제 서버 쪽이고 네. 모바일 스마트폰 쪽이 한 6% 7% 정도 되고요. PC가 한 13% 정도 돼요. 네. 근데 그 서버 안에 있던 그 AI라는 그 특수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네. 올해 그냥 AI 반도체 시장만 놓고 보면 한 300억 달러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CAGR이라고 연평균 성장률이 50%. 네, 향후 그래서 2026년 7년이 되면 한 1,500억 달러짜리 AI 반도체 시장이 생기는데 네. 이게 거의 디램하고 메모리 그 낸드 합친 시장 규모예요. 네, 그게 새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왔는데 네. 얘가 더 커져버리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되는 거죠. 아니 AI 나는 잘 안 쓰는데 그게 마냥 커질 거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네. 분이 있고 네네. 사실 일본 최고 선구 기업 일본에 있는 최고 선구 한국인 기업인 손정의는 그 옛날 지난번 대통령 취임 때 와서 AI 하고 갔어요. 네네. 근데 그 시대가 된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시대가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왔죠. 벌써 온 것 같다? 네. 난 안 쓰고 있는데. 그건 이제, 뭐, 그렇죠. 옛날에도 뭐 스마트폰이 왔을 때 이게 굳이 휴대폰으로 PC 컴퓨터가 될 필요가 있냐 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사실 네. 저도 굳이 뭐 이거 휴대폰을 컴퓨터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이거 써보면 이게 다시 못 벗어나거든요. 네네네. AI라는 것도 그렇다고 봐요. 지금은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빅테크 업체들만의 이슈로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삶하고 크게 관계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이 데이터 학습을 끝내고 네.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서비스하고 붙어요. 네. 그러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이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우리 집에 가면 아이언맨 자비스 같은 애가 네. 생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처럼 채팅해서 넣으면 한참 답변하는데 몇 초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빨리 돼야 되잖아요. 네네. 바로바로 우리가 그 토니 스타크처럼 자비스하고 바로바로 이야기하듯이 속도 초지연이 있으려면 통신 기술이 개선돼야 되고요. 네. 6G라는 통신 기술이 개선돼야 되고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 우리 스마트폰, PC, 가전 여기 들어가는 AI 반도체들이 다 개선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엣지 클라우드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니 서버 같은 것들이 이제는 네, 다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야 지연이 없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은 클라우드에서 AI를 불러와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챗GPT를 하나 이렇게 질문 하나 입력하면 네. 그게 그 한 바퀴 확 돌고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그 미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지연이 있죠 지금은. 네. 근데 지금은 이걸 신경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일단은 AI 서로 성능을 빨리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지금 파운데이션 AI 모델 특징이 뭐냐면 AI 성능을 개선하는 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일단은 컴퓨팅 파워라는 게 필요하고요. 컴퓨팅 파워라는 게 A100 칩 1만 개는 있어야 돼요. 미니멈이에요 이게. 네네네. 그게 그러면 1750억 개 파라미터. 우리 쓰는 챗GPT 정도의 컴퓨팅 파워거든요. 그리고 챗GPT 3죠. 네네 3 맞습니다. 네. 3.5 기반으로 만든 거. 네. 그리고 데이터 문서가 5조 개는 있어야 돼요. 5조 개의 데이터 문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I 모델링,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컴퓨팅 파워예요. 네. 빅데이터는 사실 웬만한 빅테크 치고는 다 5조 개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A100 1만 개를 써서 성능이 이게 피크가 되면 되는데 2만 개를 쓰면요 더 좋아지고요. 3만 개를 쓰면 더 좋아지고요. 네네. 네, 계속 좋아진다는 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우리 서버에 엔비디아 GPU 많이 박아 넣냐 이게 거의 네. AI 모델링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컴퓨팅 파워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델링 개발에만 집중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뭔가 이거를 방법을 찾아서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모델링 쪽보다는요 컴퓨팅 파워를 어떻게 할까 여기에만 집중돼 있는 거예요. 쉽게 이거지. 그냥 예를 들자면은 네. 재료를 막 이렇게 통하는 기계가 있는데 음식물 재료를 막 넣으면 뭘 누르면 얘가 알아서 음식이 네네. 나오는 기계라고 하면 네네. 옛날에는 요 음식 재료가 별로 없으니까 네. 요 어떻게 해가지고 요 작은 재료를 가지고 제일 좋은 걸 만들까 어떻게 이 프로세스를 여기다 프로그램할까 이게 중요했었는데 네네 그렇죠.
요즘 이 기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야 다 때려 넣어 그냥 다 때려 넣어. 거꾸로 얘기했구나. 네네. 거꾸로 컴퓨팅 파워가 안 좋으니까 재료를 잘 넣어. 네네. 재료를 잘 넣어 이렇게 했다가 네네. 요즘은 그 컴퓨터가 좋아졌으니까 재료 구분하지 말고 그냥 다 때려 넣어. 애가 알아서 할 거야.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냥 재료 음식 제대로 된 거 나와. 그러니까 마치 자동 음식 제조기처럼. 네네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이거가 되니까 그 기술자들이 굉장히 수고를 덜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네네 맞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니까 사실 빅테크 업체들은 돈이 아쉬운 애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시간이 아쉽지. 지금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그러니까 일반 서버 쪽 투자를 줄이고 다 이쪽만 그러니까 뭐 IBM 같은 데는 7,500명 감원해서 그거 가지고 AI에 밀어넣고 기계다가 네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제 GPU만 많이 갈아 넣으면 되는데 조만간 이게 빅데이터 쪽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머신러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AI,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웹을 오염시켜요. 지금은 대부분 웹에 있는 데이터들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데이터들이잖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생성형 AI가 만든 글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얘 가지고 학습을 하면요. 옛날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학습하는 애보다 성능이 확 떨어져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선발 효과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CPU도 엄청 같이 발달해야 되나요? CPU 가지고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다 구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CPU가 다 잡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I가 만든 콘텐츠라는 거를 또 잡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논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된 데이터 가지고 머신러닝을 시켰더니 오리지널 데이터 가지고 한 애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짝퉁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짝퉁도 시장에 나오니까 그 짝퉁을 섞어서 만들어 버리면 그것도 결과치도 짝퉁이 나와버리는 것. 짝퉁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유사 제품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음식의 본연의 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이게 AI가 만든 건지 사람이 만든 건지 구별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AI는 이 AI가 만든 거를 자기가 학습을 하니까 배탈이 나더라는 거죠. 네네. 어쨌든 지금 상황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게 급박한 상황들로 돌아가기 때문에 갑자기 하이닉스가 그렇게 실적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안 하던 삼성전자도 HBM 이제 거의 다 개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이게 삼성이 일단은 HBM3를 9월에 양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요게 양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메모리 시장 향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그러니까 HBM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게요. 처음으로 주문형 메모리가 양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 메모리라는 거는 그냥 시장에 갖다 뿌리기만 하면 범용이고 그냥 몇 개를 꼽을 거냐가 문제였지. 맞습니다. 몇 기가를 꼽을 거냐가 문제였지 어떤 성향의 메모리를 꼽을 거라는 건 없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커머디티 범용품이기 때문에 재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재고로 인해서 가격 변동이 있는 거고.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주문형이기 때문에 재고의 리스크가 크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변동성이 적고 높은 멀티플을 주는 건데 메모리가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 낮은 멀티플을 받은 거는 변동성이잖아요.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메모리가 기존 메모리는 계속 범용일 거예요. 기존 메모리는. 그런데 새로 생기는 시장 있잖아요. AI나 자율주행차나 뭐 메타버스 뭐 디바이스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들은 점점 더 주문형으로 가거든요. 그럼 그쪽 시장을 하이닉스가 주도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는 늘 봐오던 게 삼성이 뭔가를 주도하면 하이닉스가 따라가는 그림이 우리가 익숙한 거고 정상적인 건데 지금은 HBM도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애플의 비전 프로 향 모바일 디램이 있어요. 그것도 주문형이거든요.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거도 하이닉스 갑니다. 그러면 메모리 파운드리 쪽에서 하이닉스가 뭔가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 두 회사 사이에 이제 뭔가 서서히 경쟁에서 균열이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냥 디램 성능 좋게 하면 되지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좀 화들짝 놀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빅테크 업체들이 원하는 그 프로세스에 맞게 어떻게 보면 메모리도 이제는 잘 설계해서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파운드리처럼. 그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의 어떤 영역이 좀 달라지게 될까요? 그 주문형 메모리라고 하면. 뭐 일단은 그 거기에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많아지겠죠. 특히나 하이닉스 쪽,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뭐 이미 사실 뭐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들이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죠. 원래 시총 1조짜리가 벌써 뭐 4조, 5조, 5조까지 가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더 나오겠죠. 하이닉스가 만약에 승기를 잡게 된다. 그러면 이건 내부적인 그 D램의 지금 말씀하신 거는 D램의 어떤 그 어떤 조합과 성능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 포장 관련 문제네요. 최적화. 그러니까 조립을 어떻게 해서 줄 거냐. 그러니까는 5층짜리를 줄 거냐, 10층짜리를 줄 것이냐, 15층짜리를 줄 것이냐에 주문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아예 설계가 다릅니다. 설계 자체가 기존에 우리는 규격화돼 있잖아요. 메모리는 그렇죠. DDR이라는 규격도 있고 LPDDR이라는 그렇죠. 규격도 있고 그런데 그 규격 외 제품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애플 그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그 R1 칩 있잖아요. 센서를 다 총괄하는 칩 옆에 붙어 있는 그 D램이 있어요. 그 D램은 LPDDR이 아닙니다. 그냥 주문형 D램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LPDDR하고 어느 정도 설계는 차용했겠지만 그 밴드위스가 기존의 LPDDR5X라는 제품이 LPDDR5보다 더 고성능 칩이거든요. 그거보다 밴드위스가 2배 빠르고요. 그 인풋 아웃풋 수가 8배가 많아요. 그런 그러니까 아예 설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처럼 설계가 다른 메모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도 DDR하고 GDDR하고 다른 규격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가 나와서 만든 현상이네요. 빅테크가 자기네 AP 만들고 자기네 CPU 만드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맞는 메모리 줘. 애플이 예를 들어서 M1 칩 만들고 M2 칩 만들고 A16 만들고 했던 거니까 내가 물량 니들이 어디서 파는 거 그거 내가 다 소화해 줄게. 전용으로 만들어 줘. 이런 게 나오는 거네요. 그게 HBM3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뭐 유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기존 메모리니까 전혀 다르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회사 전용으로 전용 메모리가 되는 거죠. 그게 마치 무슨 헬스클럽 가면 전용 그 가운 있듯이 뭐 그런 그렇죠. 호텔별로 겨눈 가운 있듯이 뭐 그런 맞습니다. 개념. 굉장히 낯설죠. 메모리 산업을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시장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굉장히 급하게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봉착을 했고. 삼성의 어떤 과제는 2가지예요. 일단 기술적으로 뭔가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HBM뿐만이 아니라 2.5D 구조의 요 전체, 그러니까 TSMC 코어스 같은 iCube를 성공을 해야 되는데 iCube를 성공하려면 HBM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Cube도 잘하고 HBM도 잘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과제는 메모리가 이렇게 주문형으로 간다 그러면 조직 문화를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니들 우리한테 스탠다드 맞춰. 이게 아니라 너네 필요한 게 뭐니? 라고 해서 다 이제 파운드리처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 가게를 한다면 우리 집 물건이 제일 싸니까 알아서 사든 말든 알아서 해가요. 10덩어리 이상 이하는 안 팔어. 10덩어리 이상 사주시면 사시오. 우리가 제일 싸니까.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따져고 보면 조금 기분 나쁘게 들으시죠. 관계사들이 들으면 약간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맨날 2등 업체로 막 길길 매고 막 분위기 좋으면 돈 벌었다가 왕창 벌었다가 분위기 나쁘면 바로 적자 나고 막 사냐 죽냐 막 이런 상황에서 큰 고객 하나 물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알았으면 맞춰드릴게. 저희 가지 말고 여기서 하세요. 가격도 가격도 맞춰드리지 뭐.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후추 더 넣어드려요? 소금 더 넣어드려요? 그런 분위기로. 맞습니다. 그럼 이 AI 확실히 빅테크들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시장 커졌지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시장의 색깔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파운드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거죠.